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의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산 유연탄의 하역 작업이 충남 당진항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난 27일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진의 시정 게시판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농업 경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적합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경영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JRB 뉴스입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 개항식이 28일 당진항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난민 신청 업무를 제외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당진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편리해지고 항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환황의 물류의 거점을 꿈꾸는 당진항의 개항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의 본격 업무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에 지난 28일 당진시 송하급 고대리에 위치한 당진항 지원센터에서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과 이재광 당진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개소식에 앞서 당진 출장소는 지난달 9일부터 당진항 지원센터 2층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곳의 근무 인력은 소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난민 신청 업무를 제외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 외국인 등록 등 일반 체류 업무를 비롯해 사증과 조사, 재외동포 거소 신고, 선박심사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당진 출장소의 원활한 업무 진행으로 당진항의 이용 효율성 향상과 항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앞서 당진항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당진항에 북한 선적이 입항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나진 그리고 러시아 하산 이 세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유연탄의 첫 타역이 당진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8일 당진시 및 한국동서발전은 북한 나진 러시아 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 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유연탄을 싣고 당진항에 들어온 화물선의 하역이 27일 오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을 철도로 옮긴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충남 당진 출장소 개소 등에 따른 당진항의 입항 선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산 유연탄 하역이 현재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당진 평택항에 대한 독일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작물 공동연구 중심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주지사를 만나 삼농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정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난 27일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를 방문하여 마렉 머즈낙 주지사를 만나 양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마렉 머즈낙 주지사는 충남도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작물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이에 안 지사는 신품종 연구 등 농업 분야 적임자를 선정해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날 안 지사는 폴란드 영농 대표자를 만나 삼농 혁신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비엘코폴스카주 최우수 양돈 농가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공원이나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시정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의 소식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시정 게시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경 기자입니다. 문예의 전당 옆 농구장 근처. 시정 게시판에는 1년 전 게시물들이 매갈이 없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시된 이후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무수동 4길에 있는 시정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착된 포스터는 빛에 발해 아예 내용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관공서 앞에 있는 커다란 공보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홍보가 좀 덜 됐어요. 그 부분이 시정 게시판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것도 붙이고 각 과에서도 시정 홍보할 거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요즘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 뭐 이런 거 정비하는 거 신경은 좀 솔직히 못 썼어요. 당진시내 설치되어 있는 시정 게시판만 총 7개. 시민들과의 소통의 창으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정 게시판.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우리는 현재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국내 인구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애완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지칭한 펫펜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유기동물, 특히 유기견 또한 만만치 않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락사된 유기견만 해도 전체 유기견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임과 맞바꾼 호기심으로 버려진 유기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에서 구조된 다양한 종류의 유기견들이 마치 감옥에 갇힌 듯 창살을 기대 쉼없이 지저댑니다. 이 개들은 주로 빈집 혹은 길가, 원룸 앞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 유기견 센터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되셨나요? 제 TV에서 보시면 동물농장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 같은 SNL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놓고 음식물 쓰레기 통에 넣어놓고 버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고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제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는 책임감으로 왔거든요. 다른 반려동물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서 조금 이슈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아요. 갑자기 늘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버려지고.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꼭 시키는데 특히 학생들 집에 가정에 학생들이 많이 쪼르잖아요. 키우고 싶다고. 근데 이거는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반려동물을 들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거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여건 등을 골고루 따져 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버려진 유기견들은 이렇게 철장 속에 갇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 문예전당 사거리에서 유난히 흩날리는 흙먼지에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흙으로 조성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한 차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당진 지역의 도로변이 흙먼지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카메라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문예전당 사거리. 흙먼지들이 도로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자 흙이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원인은 근처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였습니다. 근처 시설 이용 시 주차장이 없는 시민들이 사유지에 임시로 주차를 하는 등 왕래가 잦기 때문에 박해에 묻은 흙이 그대로 도로에 유출되는 것입니다. 당진 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상가단지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흙이 날리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관지나 눈 등의 이물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사유지 주인에게 주차시설 개조 등에 관해 권고를 해보았지만 소유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라 주차난이나 도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관리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카메라 현장입니다. 당진시가 중국 옥한현과 우호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옥한현은 인구 45만 명의 도시로 중국의 유명한 해산물 생산지이자 무역산업이 활성화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절강성 옥한현과 산동성 일조시를 방문 중인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옥한현 쉐라톤 호텔에서 옥한현 임선화 현장을 만나 우호 친손 도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경제, 무역,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의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시가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자 지역의 농업 경영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민들의 농업 선진국 견학과 쌀값 안정화, 그리고 간척지 임대 결정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성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이 농업 경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 차원에서 현실을 반영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경영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경영인 당진시연합회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해 농업 선진국 견학 추진을 제안했고 당진시 쌀값 안정화와 간척지 임대 결정 지연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재광 의장은 농업 분야 예산의 추경 확보를 검토하고 쌀값 안정화와 보급을 위해 기업과 로컬푸드를 연계시키는 소비 구조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당진 지역 소식입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립도서관이 오는 29일 중앙도서관 5층 영상강의실에서 북스타트로 여는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스타트란 영유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림책을 접해 이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인데요. 당진시립도서관은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에 사전 신청하는 120명에게 책꾸러미도 나눠주고 마주이야기 저자 박문희 선생을 초청해 부모교육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은 이번 북스타트 여는 날에 참석하셔서 내달부터 있을 북스타트 데이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의 별미 실치를 주인공으로 한 실치축제가 성문면 장고항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실치는 지금 4월에서 5월 사이에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살아있는 실치에 오이, 배, 들깻잎과 같은 야채를 넣고 양념장과 버무리면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바다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5월 2일과 3일에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맨손으로 고기 잡기, 실치로 뱅어포 만들기 등 가족과 연인과 함께 입맛과 추억을 다 잡을 수 있는 장고항 실치축제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유용 미생물만 잘 알아도 생활환경이나 농업 분야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기센터에서는 항산화력과 소생력, 정화력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기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비누 만들기를 비롯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 흑공을 오염된 하천에 넣으면 미생물들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EM 비누를 세제 등으로 쓰면 세척 효과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농기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 활용 교육을 올해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하면 한진 바지락 축제죠. 이 바지락은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권하는 영양식입니다. 특히 한진 바지락 축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해산물, 바지락 요리 시사회는 별미 중에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갯벌에서 직접 조개도 잡아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한진 바지락 축제.
매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축제 놓치지 마세요.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대표 302명을 초청해 다음 달 9일 도교육청 다목적실에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원탁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보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27일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산업디자인협의회와 도내 10개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16개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산학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국산 품종의 고품질 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지침서인 우리 국화 재배기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행본 형태의 우리 국화 재배기술은 그간의 국화 관련 책자들과는 달리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국화품목연구원과 재배농가가 함께 참여해 영농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로기술 해결을 목표로 발간됐습니다.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얻었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은 27일 교육원 소강당에서 정예 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66명과 신규 임용과정 교육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결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봄 관광 주간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서산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용요금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40%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충남 남부지방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북부지방인 당진에는 구름 낀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어 작은 우산 하나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충남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4도 예상되고요. 천안 세종 지역 최저기온 13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천 지역 13도에서 21도 사이 분포 예상되고요. 계룡 지역은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부터는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충남 지역이 최고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자외선 지수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의 2015년. 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 평택항 21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 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